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집에 못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 및 음질이 다를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이번 주 생각보다 빅테크들이 너무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던 7월 FOMC와 파월 발언 역시 예상과 비슷하게 흘러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분기 연속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엔 다 팔고 현금화하라 그랬는데 왜 이번 달 급등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또 상승했습니다. 진짜 몇 달 만의 상승인지 다들 행복한 7월을 보냈습니다. 상승 이유는 생각보다 튼튼한 기업들의 실적과 긴축 속도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에메랄드색을 보이는 기업들과 피바다를 보이는 기업들로 양극화가 딱 나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기업 실적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말 필요한 물품만 살 것이고 결국 독보적인 기업들만 버틸 것이고 그 독보적인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보적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 구글 등 대부분 예상보다 잘 버텨주었죠.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조차 이번에 실적 발표로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새 2.658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떨어지는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전망하며 미국채 10년물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시그널들이 보이자 공매도 포지션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듯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10년물과 2년물은 여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안 좋은 시그널 중 하나죠. 그러나 파월 의장은 10년물과 3개월물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10년물과 2년물 역전 통계보다 실제로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통계가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행인지 불행인지 10년물과 3개월물은 아직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면 곧 역전될 듯 보이죠. 그래서 당분간 10년물과 3개월물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게 역전되면 경기 침체는 더욱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금일 공포지수는 42입니다. 여전히 공포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곧 중립 구간으로 올라갈 듯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시장은 파월의 어떤 발언을 듣고 상승하는 걸까요? 짧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올해 가장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은 경제 둔화 상황이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을 바라봤을 때 실제로 생각보다 기업들은 잘 버티는 상황이죠. 즉 시장은 먼저 파월의 말대로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발언이 뭐였냐면 현재 몇십 년 만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런데 파월이 처음으로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9월에는 또 75bp 가능성도 밝혔지만 어느 순간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시장을 급등시킨 요인입니다. 드디어 시장이 기다리던 첫 완화적인 발언을 보였기 때문이죠.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연준은 완화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힘을 얻는 발언이었고 시장은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반영을 바로 시작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은 꽤 멀었죠. 실제로 언제 긴축 속도가 줄어들지 모르고 당장 9월엔 75bp 인상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도 밝힌 상황. 거기에 9월부터 양적 긴축이 현재의 2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악재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천천히 다 반영했기 때문인 건지 이젠 악재엔 둔감해지고 작은 호재에도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신호 중 하나죠. 즉 우려했던 것보다는 모든 상황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7월 걱정스러웠던 세 가지를 생각보다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면 인플레이션 정점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경기 둔화 혹은 침체가 빨라지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사실상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것은 경기 침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 역시 마이너스 0.9%가 발표되면서 2분기 연속 성장률 하락을 보였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무너질 테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힌다는 건데, 이땐 누가 봐도 주식 팔고 현금화해야 하는 건데 가장 현재까지 안 좋은 지표들만 나온 7월 왜 상승했던 걸까요? 먼저 파월과 바이든, 옐런은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 말합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둔화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잘 버티는 우량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물론 인텔, 메타, 퀄컴 등 독보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지만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독보적인 우량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고 실제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했죠. 그리고 시장은 실제로 이를 확인하자 이번 주 미친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경기 침체라고? 주식시장은 기적의 선반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지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경제 사이클과 주식 시장을 보면 빨간 네모칸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차트의 경제는 침체로 하락하고 있지만 파란색 차트의 주식 시장은 경제가 침체로 싱크홀에 빠지고 있을 때 미리 바닥을 다 찍고 이미 상승해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악재에도 다른 이상한 걸 호재로 끼워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승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초 결국 저항선에 부딪히며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3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지만 두 번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디어 세 번째 저항선입니다. 8월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큰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상승을 바라야 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주봉 차트로 봤을 때 하락 추세선 상단에 닿았었다고, 여기서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하락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 하락 추세선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려가더라도 저 추세선이 지지선이 되어서 상승을 보여야 하는 구간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측 불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웅줍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함께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노트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차트 그림이 모바일인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어제를 마지막으로 61선 2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하락을 기다리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현재 관망하며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매수 타이밍은 주가가 내려와서 61선에 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의 주가는 드디어 61선 위에 완전히 올라와 있죠.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61선에 닿으면 2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USD의 61선 가격은 23.4달러입니다. 23.4달러에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 비중 중 1일차 비중을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샀는데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버리니 이젠 너무 올라서 못 사는 분들 계신가요? 결국 주식은 심리입니다. 인간은 심리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거고, 우리는 그 투자 원칙으로 웅덩이 매매법으로 함께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고 오르면 즐기면 되고 웅덩이가 파이면 줍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지금처럼 급등해도 상관이 없고 지난달처럼 급락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원칙대로 행동할 수 있는 웅덩이 매매법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렸던 이번 주 주식시장이 급등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